유흥업소도 문을 안 연다는 바로 그날. 요즘 그거 많이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의 안 지킨대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공식 행사이기도 합니다. 외부 행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가 이런 행사만 있으면 가가지고 막 저 반국가세를 막 공산주의 얘기하고 이러죠.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 헛소리를 떠들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런데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현충일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군사독재를 이어오면서 현충일 그러면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을 뭐 추모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랑 싸웠던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근데 얘네들 언제부턴가 현충일 그러면은 6.25 때 사망하신 분, 뭐 파병에서 사망하신 분, 이런 사람들만 챙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승기념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승기념일 안 만듭니까?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전쟁을 했던 나라들은 다 전승기념일이 있어요. 졌어도 이겼다고 우기면서 전승기념일을 만든다고. 왜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만들어? 전승기념일 하나 만듭시다. 이참에. 자, 오늘 나왔던 메시지 중에 오늘 저 연설이 길진 않았고요. 한 8, 9분 정도 됐었는데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더군다나 오늘은 반민특위 해산일이기도 해요. 저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지는 거 싫어합니까? 볼 때마다. 합성처럼 보여요? 네. 너무 좋네요. 사실 믿기 힘들지 아직까지. 생각 안 나지. 맨날. 그때 대통령 우리 통님 퇴임하면 그때 실감할 거예요. 그때 당선됐었구나. 왜냐면 그걸 실감할 시간도 안 주고 지금 일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쪽은 네거티브 할 시간 안 주고 있지만 우리는 감동할 시간 안 주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급작스럽게 온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서 인수위 과정을 거쳤다면 더 실감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게 맞아? 하는 그런 체감을 못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요. 저기 이제 유공자,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 유족분들 위로하는 장면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소방관. 근데 기억하자면 이런 거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18 행사가 첫 번째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8일 후였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날 당선돼서 6월 6일 날 첫 공식 행사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었다고 빨갱이랑 싸운 사람들이 현충일 뭐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걸 원래로 되돌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저쪽에서는 계속 그런 거였잖아요. 북한과 싸운 사람들을 홀대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시키는 건데 민주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특히나 이제 보훈처 관련해서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챙겨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보조금 깎거나 지원금 깎거나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훈장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 다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성남시장 때도 이런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경기도지사 때도 경기도청에다가 그 친일 도지사들까지 다 리스트업했던 그런 사실 싹 다 치우려고 했는데 치우지 말라고 하니까 친일파 딱 표시다가 붙여놨죠. 어쨌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좀 나라의 기상이 바로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그때 먹었던 게 오므라이스 처음 먹고 그냥 오염수 방류 그냥 찬성해버리고 했던 바로 그 윤석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수년간 있었잖아요. 이재명을 알면 저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자, 그리고 오늘 행사가 끝나고 현충원 바로 옆에 흑석동 있죠. 그 흑석동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남성시장이라고 있어요. 오늘 시장을 지금 봤다고 저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이게 추경 예고편처럼 보여요. 나 왔다 가는데 좀 있으면 지원금 나온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런 느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가야지 진짜 실제로 지금 성주 참외를 5개에 5,000원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 네. 수가 있잖아요. 그 대파 그 780원 이런 거. 이렇게 분식 불시에. 가격이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서 이제 봉다리 들고 가는 모습 난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 아 진짜 평소에 들어본 솜씨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호관들 뭐해? 가만 안 둔다 진짜. 그러지 마. 저거 대통령이 네? 들고 싶어하는 거, 그렇겠죠. 통님께서 들고 싶어하는 거. 이렇게 잼프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기 지금 여러분 재래시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전통시장인데 네. 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시그니처잖아 저거. 그렇죠. 봉다리.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데는 까만 봉다리, 네. 어떨 때는 저 봉다리. 심지어 저거 비닐봉지도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보자기 같은 가방이에요. 아, 환경까지 그 비닐이 생각하시면. 아니구만. 저 천으로 된 거구만. 네, 네. 야 역시 그 마차님 눈이 다르네요. 그러네. 장바구니라고 부르는 그렇죠, 장바구니. 장바구니죠. 정말 꼼꼼하게 다 챙기시고 계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어제 예고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배지 있잖아요. 네. 정확한 표준 말은 배지예요, 배지. 배지를 차고 국립국어원 듣고 있나 좀 불편하게 하지 마라. 저게 이제 진관사 태극기라고 저번에 몇 번 알려드렸었죠. 네. 저 진관사라는 곳이 은평구에 있어요. 네, 은평구. 거기서 이제 탑을 다시 이제 재구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던 일장기 위에다가 저 원래는 일장기였던 거죠. 거기다가 태극기를 그려놓았던 먹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됐는데 네. 그걸로 배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차고 다니니까 상징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방송 나올 때 네. 세월호 배지를 차거나 하는 거는 그 상징을 내가 네. 말하고 싶어 하는 네.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관사 태극기 배지. 네. 진관사 태극기가 그러니까 1919년에 만들어진 유일하게 남은 태극기래요. 가장 오래된. 예, 네, 그러니까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사용했던 네. 아, 태극기 중에 유일하게 남은 발견된 저게 저거 지금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발견된 네. 당시에. 네. 저기 독립신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3.1 운동을 기록했던 그 사료들하고 같이 이제 쌓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건 뭐 저 공산주의랑 싸웠건 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다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극우 세력들은 그거를 갈라치기를 했던 거죠. 나는 친일했지만 빨갱이랑 싸웠으니 내 과거는 아무 문제 없어. 대표적인 게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했던 건데 대한민국 이기까지 현재 이기까지 독립운동했던 분들, 공산주의랑 싸웠던 분들, 민주주의에 노력했던 분들이 다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거다라고 하는 특별한 보상 이야기를 오늘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진초이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확 얻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그 안전 문제요. 윤석열이 또 한번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안전을 중시하는 거 관료적인 사고는 좀 버려야 됩니다 했던 이 개새끼. 근데 지금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에 부주의로 사고 나면 엄정 책임 묻겠다. 경제에 이어서 안전 점검. 처음에 경제 TF가 네. 있었고 회의가 열렸었고 네. 그다음에 노란색 옷 입고 네. 이제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요. 저걸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장마가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장마 오면 막 오송 참사 그렇죠.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1번이고 그 다음은 안전이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잖아요. 아마 어저께 그 국무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시키 편하면 대통령의 일머리가 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서로 답하고 막 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야. 윤석열이 뭐 설렁탕 술 맞춰 먹던 놀랐을 겁니다. 국매라고 하면 그거 다 준비돼 있죠. 그리고 뭐 회의 1시간 하면 지가 한 58분 이야기한다는 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장마 대비하면 장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막걸리 이야기로 끝난 다음에 이견 없음 회의 끝.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노란 민방위복 저도 사소한 거였지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야 옷 바꾸려고 돈 쓰지 마라. 아니 굳이 왜 멀쩡한 옷을 색깔을 바꿔요? 그러니까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도 말 많았죠. 네. 어저께 나온 공무원들이 저 윤석열이가 만든 저 색깔 옷 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 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눈치가 있으면 그 옷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늙은들이었다면. 노란색이라는 건 그 안전, 경고, 위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코드예요. 노란 리본이 그런 의미거든요. 예. 여러분 그 제가 차고 있는 이 리본이 있잖아요. 이 리본이 선진국 같은 데 가면은 강아지한테도 달려 있습니다. 물리지 말라고. 안전 노란 리본이 그 노란색이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이어서 노란색 민방위복을 만든 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뭘 해먹으려고 그랬는지. 그때도 저 예산에 그 민방위복 교체에 300억 정도 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입은 옷에는 뭐 대통령 이런 표시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윤석열이 할 때는 옆에다 또 대통령도 받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 등짝이 안 박은 게 어딥니까? 커다랗게 대통령 이렇게. 그리고 민방위 로고도 막 바꾸려고 해가지고 그때 네. 로고에 대한 상징의 무속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그 있었거든요. 안에서 혹시나 이렇게 잠입한 네. 저격수가 윤석열을 잘 몰라. 근데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어. 아 저 새끼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 나 진짜 유치하기는 아유. 확실히 이런 거예요. 그 밑바닥부터 저는 그 시민 모임 변호사였던 게 나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훌륭한 행정가를 만드는 네. 밑바탕이었을 거예요. 이따 재밌는 자료도 비슷한 이야기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처럼 뭐 구수해가지고 검사나 해먹고 낮 시간 술 처먹으러 다니고 뭐 그 선배 여자 그런 놈이 봤을 때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형수를 사랑할 수 있죠. 예, 그만 나가. 전국 현수연합에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장마철 다가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를 대상화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많잖아. 동네에도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 우리 낙엽 쌓인 거 막 치우는 네, 사람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저 김문수를 찍었건 예전에 윤석열을 찍었건 이재명을 찍었건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2번을 찍었든 1번을 찍었든 서로 그것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였었는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또 다른 데를 알아보려면 돈 드니까. 몇 개월 쓸 비용이 건데 되니까. 네. 비용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네. 한남동 관저에 무슨 보안 장치나 이런 것들 다 네. 점검한 뒤에 네. 거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엄청 찝찝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찝찝하긴 한데 지금 당장 거기가 못 쓸 건물도 아니고 네. 들어가 봐야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거기다가 있어요. 이 기왕 네. 들어간 김에 음. 딱 하나만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데? 수도꼭지 딱 1시간만 들어가지고 몇 리터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24시간 틀어놓고 24시간, 몇 톤을 쓸 수 네.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감추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웃기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 며칠 전까지는 아니다. 이제 몇 달 된 거죠. 4월 4일 파면되고 나서요. 일주일 후에 나갔잖아요. 그 나간 사이에 이제 청소하기도 제일 쉬웠을 거고 보안 같은 거 다 점검한 뒤에 일단 들어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언론에 보면은 김혜경 여사도 뭐 동의한 듯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짐 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간다고 쳐도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쓰던 집에서 뭔가 거기 그 전에만 뭔가를 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짐은 본인이 싸지 않으니까. 이제 통이신데. 아니 어쨌건 간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거냐 싶으면은 일상생활은 돼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안 가는 그런 곳이라고 좀 보긴 힘들어요. 그렇죠. 작 그렇죠. 좁아요. 안 가는 그런 생활하기. 곳이 네. 힘들고 또 경호의 문제도 있어서 결국에는 한남동에서 예. 내가 봤을 때 한 2달?
난 최대한 빠르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한 2달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청와대로. 3개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취임 100일 기념으로. 네, 청와대도 입주하신다는.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숙소를 구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호텔을 뭐 3개월 정도 네.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층을 비우고 또 뭐 보안 장치를 하고 엄청나게 그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아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한남동 관제 들어가는 거죠. 이럴 줄 알고 이제 제가 청와대 한 4번 정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보수가 정말 심각하기도 하고 특히나 관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이중창 같은 샷이 잘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리하고 싶어도 예산이니 뭐니 저쪽에서 자꾸 딴지거니까 수리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참에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요. 당분간은 이제 관광처럼 윤석열이가 이런 데 살았구나.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주위에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찝찝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저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기획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위원장이 김진표였던 예.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지금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돼서 사실 인수위격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과제라고 하는 게 앞으로 5년간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헌법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때도 있었는데 그 국정과제 그 정리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진짜 큰 숙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내란 때문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어서 공약집만 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집도 만약에 정상적인 대선이었다면 책처럼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네. 두껍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국정과제로서 바로 한 달 만에 다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사실 공약집이 좀 부실하긴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보강할 것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였거든요. 이게 언론이 정말 악랄한 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가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허탈하게 느낀다. 미친놈들인 게 세종시는 지금 대통령실이 옮겨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나? 제가 지금 해수부에 친구가 3명 정도 있거든요. 얘들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 언제 가냐.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부산으로만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킬 공약만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하마평이 있긴 해요. 100% 안 맞겠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지사 유력하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에는 통일부 장관을 2번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될 수 네. 있어요. 문제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부로 간다는 썰도 있고 환경부 장관 간다는 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게 돌고 있는데 저건 재밌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김민석 총리 이제 내정자 사실 그렇게 되면요 권력 입장에서만 보면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이제 취임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 유력 주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 저는 대북 관계 차원에서 정동영 장관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대북 관계 담당자가 바뀌는데 북한은 항상 그 최고 권력자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또 그러니까 정동영이 다시 장관이 되면 완전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한번 대화해보자. 진짜 나 옛날부터 나 봤잖아.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님이 다시 그러니까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화에 빠지게 되고 무지성 지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봐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머리가 영민한 사람이에요. 같은 걸 경험해도 거기서 얻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이랄까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제였었죠.
대통령실 처음 들어갔더니 무덤 같더라. 네. 그 말 한마디가 전 파장이요. 야, 니들 복지부동 하지 마. 딱 그 한 말 한마디로 기강을 잡는 거예요. 네. 무덤 같더라. 맞아요. 진짜 상징적으로 진짜 파급력이 컸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은 내가 책임을 안 지어야 되니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었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자,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파견 나갔다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다시 돌아와. 일단 일은 해야 돼. 그래놓고 윤석열이 임명한 몇 안 남은 장관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뭔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민 모임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역대 최강의 당대표.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공무원 일을 시키는 걸 직접 해본 거예요. 그렇지. 네. 아, 네. 실제로 국회의원만 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어저께 소름 끼쳤다는 게, 야,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친명 유튜브 뭐 독재 시도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오래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웃으면서 합시다 했잖아요. 그때 딱 한마디만 더 붙였으면 좋았을 걸 하더라고요. 뭔데? 알았으면 끄덕여. 알았으면 끄덕여. 안 웃어도 되니까 알았으면 끄덕여.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웃으면서 합시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못 웃는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자식들 쫄았구나. 진작에 잘하지 인자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왜 가장 무능하다고 느꼈던 게 그거잖아요. 아, 여기서 그 압살을 당했다고? 매진당 그런 거 아니고? 미친 새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159명이 돌아가신 참사 현장에서 그렇죠. 자기가 아는 양 뭔가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아마 그거 책임 묻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장마철도 나가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는 거예요. 제발 김은수나 윤석열 찍었던 어르신들께 물어볼게요. 주말에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홍대 놀러 가는 게 잘못입니까? 놀러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평생 일하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 그 국민들 청년이든 노인이든 이 나라 이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행복할 생활을 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국가라고.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 뭐 수학여행 가다 죽었다, 주말에 놀러 가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되시는 분들이세요.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일만 하다 죽으라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 5일째, 주 4.5일째, 주 4일째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욱했네 또. 왜 욱하셨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화가 좋은 나죠. 세상에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웃으면서 하자고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웃으면서 하자는데 아 그런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네.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성남시청에 세월호 깃발을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전 같은 거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란 민방위복 있고 앞으로 사고 나면 다 책임을 물을 거야. 윤석열 때 그 159명 이태원 참사가 났지만 물러난 놈이 없잖아. 맞아요. 성남시장 때 그 항의하는 시민에게 당신 자식이 죽었어도 그러겠냐면 맞아요. 말씀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좀 묵직하더라고요. 네, 컸죠. 그 네, 메시지가. 근데 그 후일담도 있어. 그 후일담 모르지. 네. 나중에 이게 질문이 왔을 때 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말 걸 인터뷰를 해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원했을 수 있는데 네, 네. 성숙해가면서 그분은 무한했겠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더라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마루님 저희 동네가 계양인데 대통령님이 돼서 좋긴 한데 뭔가 나만 소유하고 있는 걸 같이 소유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나 진짜 그래. 나도 그래. 뭐냐면
정말 애지중지하던 금이야 오기야 딸을 시집 보낸 느낌이에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토마호크님, 저는 처제를 사랑합니다. 저희 처제는 짱 이뻐요. 처제는 못하는 못 먹는 감이거든요. 이 양반 지금 마차님 이 양반 잠깐 이준석이야? 딸꾹 술 한잔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기분 좋다. 아까 앞에 나왔던 이희성 변호사가 왜 자녀가 4명이냐고 하니까 우리 부인이 예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재밌게 사시는구나. 이경태님, 대통령께서도 도장 깨기 하는 중 아닐까요? 도장 깨기. 그저 무술하는 사람들이 네. 각 도장 돌아다니면서 다 이기고 간다는 걸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자